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네. 연휴를 하루 남겨놓은 국내 증시가 그래도 큰 폭으로 반등을 해줘서 천만 다행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다행스럽게 반등이 나왔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밀리게 된다면 예를 들면 신용 비율이 상당히 높던 종목들, 그 밖에 뭐 좀 위험한 구간에서 투매가 한 번 더 쏟아질 수도 있는 구간에 천만 다행스럽게도 비교적 큰 폭의 반등이 나와줬다라는 점에서 다행스럽고 또 즐거운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예상대로 반등이 나왔고, 지난 거의 8, 9 거래일 동안 쉼없이 빠지면서 어떻게 보면 중간에 반등 한번 주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손절이라든지 빠져나갈 틈을 잘 주지 않고 밀어버렸습니다. 그 과정 속에 신용 반대 매매가 9년 만에 최대로 많이 나왔다라는 기사와, 아마 그러한 신용 반대 매매가 나왔을 정도면 이 증권사 신용거래 외에도 스탁론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중소형 은행에서 땡겨서 쓰는 이 신용 부분까지 해서 훨씬 많은 물량이 시장에 출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물량들을 싹 끌어다가 먹어 치우면서 올렸기 때문에 오늘의 증시의 반등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하면서 조금 더 홀딩을 하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시장이 하락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시장의 반등은 최소 3%짜리 반등이 두 번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오늘 첫 반등이고 내일까지 반등이 나올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반등 구간에서는 비중을 줄일 겁니다. 매도를 일부 할 거고요. 반등이 어느 정도 강도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비중을 줄이고 다시 한번 바닥이 나올 때 구간을 노릴 예정입니다. 종목마다 각각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떤 종목은 이번에 반등, 즉 지수가 3% 올라갔던 거 대비해서 9%, 10%, 20% 이렇게 훨씬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훨씬 많이 떨어져 버리는, 오히려 훨씬 많이 하락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도 일부 보이는 종목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그래요. 강한 하락 이후에 종목들이 반등할 때는 각 섹터에서 인기가 많았고, 아니면 수급이 굉장히 강했다든지, 혹은 그 섹터를 리드했던 대장주들이 오히려 반등할 때 더 많이 빠졌다 한들 훨씬 강하게 반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번에 시장에서 반등하는 종목군들, 어떤 섹터의 어떤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강했다라는 점을 이번에 반등 구간에서 학습을 통해 기억을 해놓고, 시장은 반복됩니다. 그러한 반복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또 한 번의 하락이 왔을 때 어떠한 종목들을 또 어떻게 공략을 하면서 이런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장을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학습을 하고, 종목 학습에 대한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하락장에서도 충분히 극복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장 보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전주 해외 증시 기술주 중심의 반등의 성공 가운데 국내 증시 사실상 호재성 제로보다는 그간 하락에 의한 반발 매수 및 저가 매수세로 인한 기술적 반등 구간에 돌입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글로벌로 보면 갖은 악재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이러한 악재도 선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상승을 해야 되는 이 호재도 사실 선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자금이 투입이 된 더 큰 유동성 장세가 터진다든지, 혹은 산업의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뭔가의 성장 산업의 탄생으로 종목들이 성장 섹터가 쭉쭉 달린다든지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으로 급등을 해야 될 이유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즉 그러한 이유 하에 지금의 증시는 단순한 기술적 반등에 그칠 것이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추석 연휴 이후까지의 반등도 생각을 해보고 대응을 하되, 추석 연휴 이후에는 사람들이 이 불안 심리가 해소가 돼서 증시에 뛰어들려고 해요. 그때 최종적으로 매도를 하고 다시금 시장을 바라보는 전략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뭐 양시장, 기관 쪽에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는데, 일단 최근 코스닥, 코스피 통틀어서 기관의 엄청난 매도가 사실 시장을 아래로 끌고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오늘은 멈췄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마 리밸런싱이라는 이유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연기금과 금융투자 섹터에서 리밸런싱 부분과 또 특히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이 비차익 거래, 즉 현재 국면에서 공매도가 없으니까 현물은 고평가가 되고 선물은 저평가가 돼서 이러한 괴리를 이용한 차익 거래를 많이 했는데, 주식이 많이 떨어지면서 이 괴리율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현물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던 원인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오늘 시장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가 사실 크게 반등을 못했어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LG전자도 그렇고요. 즉 전기전자 섹터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그 밖에 언택이라든지 유틸리티, 그리고 뭐 자동차 섹터가 비교적 강한 반등이 나왔었고, 반대로 코스닥은 IT 섹터가 양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여전히 실적 장사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하반기 IT 반도체 섹터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좀 다행스러운 거는 그간 낙폭을 좀 키웠던 이 2차전지 섹터에서 단기 반등이 좀 나왔다라는 점이죠. 이 부분이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 외 이제 풍력, 뭐 태양광, 수소 섹터에서도 그런 반등이 나왔는데, 이쪽은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이 탄소 관련된 뉴딜 지수가 조만간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기대감이 살아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기대감이 종목들을 조금 더 강한 반등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 테슬라발로 시작된 자율주행 섹터가 지속 강세를 보이는데, 이제 차량용 반도체 칩이죠. 텔레칩스와 칩셋 미디어 강했고, 보트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여전히 강한 모습. 그 밖에 이제 정부 중고교 와이파이 공급 이슈가 이제 파워넷이라는 종목을 강하게 올렸고요. 사실 오늘 신테카 바이오를 저희는 종가 베팅을 하려고 사실 준비하다가 아주 단기에 숏으로만 치면서 매매를 마무리해 버렸는데, 너무나 빨리 오후에 좀 움직여서 많이 아쉬운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신테카 바이오가 오후 장 마감 직전에, 장 마감 이후였던가, 아무튼 이 정부 당정청에서 이제 신테카 바이오에서 동물 실험을 한 이 약물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보인다라는 이슈로 시간의 상한가를 갔죠. 뭐 위치적으로는 나쁜 위치에서 나온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내일장도 한번 관심 깊게 한번 지켜봐도 될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나쁜 구간에서 나온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종목을 좀 지켜봐도 무난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SCI 평가 정보도 인수합병 이슈로 지속적으로 강세 흐름, 그리고 두산인프라코는 인수합병 이슈가 나왔죠. 이런 부분이 사실 현중 대기업의 참여는 단기 슈팅의 재료입니다. 저도 이 단기 슈팅의 재료에 들어가서 짧게나마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이 재료에서 흘러내릴 때는 따라잡으면 안 돼요.
재료의 노출과 함께 차익 매물이 출현을 할 수 있는데 오늘 그러한 케이스가 발동을 했던 것 같고 크래프톤 네, IPO 이슈가 시장에 여전히 좀 남아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쪽 관련 섹터 네, 순환매가 지속 돌아간다 라는 점 보면서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보죠. 코스닥 지수는 일단 좋은 위치에서 네, 다행스럽게 60일 이탈 이후에 3%대 강한 반등이 나왔고요. 오늘은 이제 오전부터 라이브 방송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전 종목 홀딩입니다. 홀딩입니다. 그 과정에 이제 한 종목 정도는 올라가면서 비중을 줄였고, 그 다음에 수익이 난 종목 중에서는 했던 말이 안 움직이는 종목 수익금으로 그냥 잘라내자 라는 말씀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즉 시장이 올라도 잘 못 가는 종목군들은 사실 굉장히 좀 암울하지만 비중을 좀 축소를 해주는 게 오히려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코스닥 지수는 21선을 넘길지 아니면 맞고 떨어질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거는 추가적인 지수 상승의 흐름을 지켜봐야 되는데 1차적으로 상승의 갭매우기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구간까지의 반등 이후에 눌림 반등이 나올지 이렇게 나와준다면 그나마 굉장히 양호하게 반등을 해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등이 나와줬으면 저는 하고 있고요. 이 정도 반등이 나온다면 웬만한 종목들은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능성도 열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바닥에서 6%권 855포인트까지의 반등 이후에는 네, 비중을 축소하고 시장을 다시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한 이유와 수급이 이어진다면 더 갈 수 있지 그렇지 않다면 네, 일정 부분 조정을 또 피할 수 없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삼성전자 미국의 SMIC 미국 파운드리 업체를 네, 제재한다 라는 이슈가 나왔었는데 사실 오늘 크게 변동성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주반도체가 오전에 시가 뛰고 7%부터 네, 16%까지 장 초반에 급등 이후에 바로 밀렸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딱히 이제 이런 종목들은 크게 움직이지 못했고요. 대신 이제 DB하이텍이라는 종목은 상당 부분 이쪽 섹터에서 수혜를 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현대차는 상대적으로 좀 양호했죠. 주도주급이기 때문에 양호했고 현대가 가면 만도도 네, 움직임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여전히 주도 섹터 안에서 움직이는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 공략했던 종목 중에 현대오토 에버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제가 의견은 좀 드리진 못했고요. 이런 구간에서 수급 매매를 좀 들어가서 매매를 했습니다. 사실 이 구간에서 이렇게 사서 여기서 팔고 나머지 이제 다른 계좌로 산 거는 그대로 홀딩하고 들고 가고 있는데 기관 단주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즉 가끔 보면 이 체결창에 이거는 오늘 62, 63 단주가 3분의 1회씩 들어오는 게 여기서부터 끊이지 않고 장 끝날 때까지 들어왔어요. 즉 3분의 대략 700만원 정도 되겠죠. 120주면 700만원이 3분의 꽂힌다 종목에 계속 그거는 주가를 관리를 해줬다라는 거고요. 보통 이런 종목에서 신고가 가는 흐름에 그런 단추가 많이 나오는데 내일장 추가 상승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시장의 자율주행 트렌드와 현기차의 주도주 랠리 속에서 M파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장 현대오토에버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HLB 생명과학도 오늘 오전에 매매를 좀 진행을 하고 수익을 냈는데 이 구간에서 들어가서 이 구간에서 저는 매도를 하고 저희가 여기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안 줬어요. 네, 체결이 안 되면서 이거를 좀 놓쳤던 종목입니다.
HLB는 어제 금요일날 HLB와 셀트리온 두 종목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금요일날 셀트리온을 들어갔었고 셀트리온은 뭐 오늘 시가 다 매도고요. HLB도 시장을 리드하는 종목 안에서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빠졌기 때문에 단기 되돌림 파동이 나오는 것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오더라도 32,500원 선에서는 뭐 전량 매도를 하고 시장을 다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한국전력이라든지 여전히 양호하게 생각하고 하나마이크로, 일단 하나마이크로는 이제 다 매도해서 가지고 있지 않고 단기적으로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대응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마이크론. 원익QNC, 원익QNC도 좋죠. 실적 쿼츠 부분에서는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성장 섹터, 네, 실적주입니다. 네, 분명히 신고가까지 문제 없을 거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LB세미콘, 네, 오늘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 시장의 하락 기간 동안 큰 폭으로 빠지지도 않았고 더 밀리면 사고 싶었으나 기회도 주지 않았네요. 10,000원 이하는 여전히 매수 구간으로 생각이 될 종목이고, 네, 이게 이제 이런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 역사적 신고가로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전히 시장에서 빠지게 되면 매수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네, 시장 빠지면 반도체 비메모리 섹터의 탑1은 LB세미콘이다 생각을 하고요. 신테카바이오는 오늘 몹시 아쉽습니다. 신테카는 저희가 이제 지속 공략 중에 있는 종목이고요. 오랫동안 이제 최근에 상승하는 구간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이제 매매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날부터 아마 매매를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 구간에서 이게 몇 프로가 올랐냐면 여기에서 7%가 오른 거예요. 7%가 엄청나게 빨리 오른 다음에 이 구간을 못 잡아서 잡지를 못했어요. 원래 이제 오후에 종가 베팅은 신테카바이오를 봤는데 왜냐면 거래가 들어왔으니까,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신테카를 봤는데 그 부분을 좀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네, 조금 아쉽다 정도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웬만했으면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고요. 신테카바이오가 일단은 시간 외에 호재가 좀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여기에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은 아니어서 일단 이런 구간에서 저항을 어떻게 이겨내고 갈지, 네, 아마 이런 거죠. 여기에서 저항, 이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밀렸다가 아래 꼬리를 잡고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만들지. 왜냐하면 정부 당정청에서 관심을 보인다라는 이슈로 M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장 뭐 단기 정도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YG 플러스 지속적으로 흐름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 여전히 급락하고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SM라이프 디자인은 사실 기대도 많이 하고 그렇게 매매를 했는데 거의 이제 본전 근처에서 손절 처리를 좀 했습니다. 본전 근처 이 정도가 이제 평단가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가 저는 이제 평단가죠. 아래에서 평단을 맞췄기 때문에 아래에서 평단가를 좀 맞춰놨기 때문에 이 정도가 평단가 같은데 생각보다 강하게 못 올라왔어요. 슈퍼앱 이슈를 등에 업고 좀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아쉬웠다 정도로. 자, 유니슨, 그리고 이번 하락 때 오늘은 좀 신경을 썼던 종목이 유니슨이라는 종목이에요. 유니슨이라는 종목인데
시초가의 일부 매수 의견 드렸고, 시초가 그 다음에 4,900원 밑에 추가 매수, 그 다음에 5,040원 5,050원 이하 추가 매수. 여기는 위에는 매도고요, 여기서는 70% 매도. 네, 70% 매도 추가 매수해서 일단 끌고 갑니다. 종목은 끌고 가는 종목이고요. 내일장 소폭 밀리더라도 대장주급의 종목에서 뉴딜, 이제 탄소 배출 뭐 관련된 뉴딜 지수라든지 그런 게 나왔을 경우에 강하게 올라간다면 이런 구간까지도 강하게 칠 수 있는, 네, 대장주급의 종목입니다. 내일장 6,000원 언저리까지의 반등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네, 종목을 좀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여전히 홀딩 하면서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빠졌던 두산 퓨어셀이라는 종목인데 시간에 좀 올랐네요. 이것도 오늘 매수를 해서 좀 들고 갑니다. 두산 퓨어셀도 오늘 편입을 해서 들고 가고요. 전부 다 정부 정책에 기반한 종목이 최근에 낙폭과대를 했다라는 점에서 매매를 했고, 반등했을 때 뭐 이런 구간까지의 흐름, 뭐 44,000원이라든지 아니면 위에 내려오는 46,000원이라든지 이런 구간까지를 보면서 들어갈 거고, 이런 이제 낙폭과대 종목에 대해서는 손절선은 명확해요. 이런 저가가 이탈을 했을 시는 전량 손절에 대한 관점을 항상 가지고 매매를 하면 큰 부담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루미마이크로. 루미마이크로라는 종목이 지금 변동성을 엄청나게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가졌고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 내일 이러한 구간을 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KPM테크, 얘도 변동성 많죠. 와, 제가 아까 시간에 볼 때만 하더라도 마이너스였는데 이거를 또 150억이나 거래를 터뜨리면서 또 올렸네요. 무시무시합니다. 종목 무시무시하고요. 일단 뭐 50% 하락한 구간에서 또 반등을 7%, 시간에 3%. 내일 올라가 버리면 저는 안 볼 거고요. 떨어지면 볼 생각입니다. 올라가는 척하고 차라리 밀어버리면, 예, 낙주 매매를 할 거고요. 올라가면 보지 않을 생각이네요. 자, 오늘 시장 다행히 큰 폭으로 반등을 해줘서 그래도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장도 오늘과 비슷하게 큰 폭의 반등이 좀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